안녕하세요. 책 속의 지혜를 전하는 책만장자입니다. 오늘 처음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소개할 책은 잡담이 능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30초 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이 능력이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장은주 옮김, 위즈덤 하우스 제작. 일본 아마존 화술 분야 베스트 1위. 초보는 용건부터 전하고 프로는 잡담으로 시작한다. 읽는 즉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책. 자, 여러분 잡담 많이 하시죠? 잡담이란 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인간관계를 할 때 유난일 역할을 하고 상당히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저자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잡담에서 관계는 시작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맞닥뜨린 이웃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당신 역시 곧바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는 그대로 두 사람 다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출근길의 전철역. 우연히 역 쪽에서 선배를 만난 당신. 함께 회사로 가게 되었다. 그 선배랑 얼굴만 익힌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 어색함이란 서로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진다. 새학기 교실, 새로 이동한 부서의 사무실, 스터디 모임, 파티. 둘러보면 모르는 사람뿐이다. 인맥을 넓힐 절호의 기회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좋을지 결정적인 계기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춘기 시절에 나 역시 그랬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화의 기술적인 면이 아니다. 잡담을 하는 힘,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 분위기를 띄우는 힘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말솜씨가 좋은 것과 잡담에 능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잡담이라고 하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처음 만났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잡담 따윈 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 시간 낭비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그대로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 능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능력은 사소한 법칙과 방법을 활용하여 실천만 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말솜씨가 서툰 사람도 숫기가 없는 사람도 안심하시라.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소개하겠다. 두 번째처럼 잡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마 날씨 이야기나 오늘 아침 우리 고양이가 우리 애완견이와 같은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정답이 아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잡담은 대화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잡담은 알맹이 없는 이야기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어깨에 힘이 약간 빠졌는가? 처음 만난 사람,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얼굴 정도만 익힌 사람과도 바로 마음을 터놓고 어색한 침묵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아주 즐거워 보인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내심 부러워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과 서로 부대끼며 사회 속에서 저절로 잡담력을 익히고 단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잡담 자체를 접할 기회도 적어졌다. 그러니 당연히 앞의 예처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떤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일부러 모르는 사람과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잡담력을 단련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연습만으로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단 30초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간파된다. 잡담은 의미가 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또 한 가지 있다. 잡담에는 당신의 인간성이나 인격 같은 사회성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30초의 대수롭지 않은 대화 속에서 속속들이 간파된다. 어떤 사람에게 와,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죠? 라고 말을 걸었는데 상대로부터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하는 투의 잡담을 거부하는 듯한 까칠한 답변이 돌아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인가?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그만 만나야지. 왜 나한테 저기를 나타내는 걸까? 와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좋을지, 어떨지를 잡담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판단한다. 때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싸늘하거나 건조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챌 정도라면 그나마 양호하다. 문제는 그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다. 보통은 상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쪽이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 따윈 맺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와 반대로 격이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 순식간에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와는 면접에서 다른 사람과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뛰어난 능력은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란 집안의 사람일수록 유리하다고도 말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랐거나 인격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잡담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편안하게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감과 사회성은 30초면 충분히 간파된다. 앞서 잡담은 단순한 화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잡담은 당신이 타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줌으로써 사회성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좋은 관계나 인연으로 발전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 업무에게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단 30초의 잡담에는 이처럼 큰 의의가 담겨 있다. 어색함을 없애는 능력. 잡담력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일도 술술 풀린다. 이 책에서는 잡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색한 대화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수한 영업사원은 상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잡담만 한다고 한다. 회사 경영자도 교수나 마찬가지다. 수업을 잘하는 교수는 잡담도 적당히 섞어가며 탄력 있는 수업을 실시한다. 유명한 개그맨도 분위기를 휘어잡는 잡담에 뛰어나다. 상대와의 어색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는 능력인 잡담력을 익히면 인간관계도 일도 술술 풀린다. 또한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고 사랑받음으로써 자신감은 물론 당신 자신에 대한 평가도 높아진다. 단 5초만 있으면 가능하다. 약간의 법칙만 알면 말솜씨가 없어도 잡담에 능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화를 끊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담을 시간 때우는 방법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한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 당신이 지닌 본래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잡담은 필요하다. 주위 사람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어 좀 더 많은 만남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잡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은 물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갖춰야 할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같은 최강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잡담은 필요하다. 오늘부터 당장 잡담력을 익혀보지 않겠는가? 물론 격이 없는 대화나 잡담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도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잡담을 시작하자.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잡담을 많이 하시죠? 이 잡담에서도 잡담을 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인성이 어떤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간파할 수 있는 게 잡담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이토 다카시는 이 잡담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미가 없어도 긍정하고 동의하라. 마주한 상대가 요즘 인기 많은 영화 그거 봤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재밌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은 그 영화를 보고 꽤 지루한 느낌을 받았다.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그 영화 별론데요? 얼마나 지루하던지 완전 졸작이던데요? 이와 같은 대답을 하면 여기서 대화가 싹 끊긴다. 하지만 여기서 스토리는 평이했지만 주인공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연기도 연기인데 영상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맞아요. 전 아버지 역에 누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스케일 역시 큰 스크린이 아니면 느끼기 어렵겠죠. 라는 식으로 대화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부터 대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라.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초장부터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는 분위기를 만들기는커녕 망가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대도 기분 좋게 그 화제를 넓혀갔다는 기분이 들게끔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흥미없는 화제나 싫어하는 것이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동의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이것은 앞서 말한 칭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때마침 함께 자리하여 잡담을 나누게 된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취미와 기호를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도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좋고 싫음과는 다른 차원이므로 어떤 것에서든 장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긍정과 동의의 말 역시 잡담의 화제를 늘리고 양호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의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사이토 다카시는 잡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흥미가 없어도 긍정하고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맞장구르치라는 얘기인데요. 이 대목을 보고서 저는 그 김상원 작가의 리듬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리듬도 이와 같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상대의 리듬에 맞춰주면 상대의 그런 기분과 감정이 변하면서 좋은 쪽으로 관계가 개선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맥락인데요. 리듬과도 같은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가 없어도 상대의 대화에 긍정하고 동의하라. 이게 사이토 다카시가 얘기하는 잡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책만장자가 소개한 책은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잡담 속에서 잡담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독특한 관점의 책인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잡담이 능력이라는 책,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만장자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만장자였습니다.